안녕하세요. 오세진 관세사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의 가치와 가능성을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너럴 셔먼 트리라고 아시나요? 미 서부에 있는 세계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입니다. 둘레만 해도 35m, 높이는 27층 높이에 달합니다. 그리고 집에서 기르는 우리 다 자라봐야 50cm가 되지 않는 작은 분재의 화분. 이 두 나무의 씨앗 크기가 다를까요? 우리 저너럴 셔먼 트리의 경우에는 씨앗 크기가 야구공만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두 나무의 씨앗 크기는 3.5mg으로 동일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이런 큰 차이가 일어났을까요? 그것은 분재의 경우 우리 성장 시에 중요한 뿌리나 줄기 부분을 더 자라지 못하도록 올가맨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분재 화분하고 같은 경향을 띠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더 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한계를 재단하고 우리 더 이상 할 수 없다라고 올가매는 경우가 우리 빈번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그만큼 이뤄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음 먹은 만큼 이뤄내실 수 있습니다. 이 무역영어 자격도요. 저와 함께하는 한 달 남짓의 시간이면 충분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OT에서 강조드렸듯이 100점 맞을 필요가 없는 시험입니다. 80점에서 90점만 정확하게 득점하실 수 있게 준비하시면 무난히 합격하실 수 있습니다. 본 수업이 어떠한 차별성과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저는 남과 다름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최고를 떠드는 피곤한 시대에 살고 있지만 저는 저만의 진정성을 오롯이 담아내서 부인할 수 없는 결과물로 반드시 보여드리겠다라고 제가 약속드렸습니다. OT에서. 지금부터 하나하나 잘 따라오시고요. 특히 제가 부탁드릴 것은 여러분이 이 화면을 보시면서 제가 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발화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추후에 제가 이 질문을 좀 자주 던질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들이 인강이지만 같이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같이 소통을 좀 하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질문했을 때 입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지식이 아닙니다. 메타인지라는 것이 있거든요. 메타인지는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입에서 나오지 않는 지식은요. 배웠다라는 느낌만 있을 뿐 진정으로 아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같이 여러분들이 입 밖으로 소리를 내주시고 뭐 필기가 필요하다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본 수업만 그냥 들으시면 물론 지식이 쌓이시겠지만 추후에 무역 전문가로서 우리 현장에서 유연하게 활용하기 위한 부분이기 때문에 꼭 그렇게 해주십사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OT에서 제가 강조드렸던 하나의 목표가 있습니다. 그건 뭐죠? 우리 개념 정리의 정점에 도달하는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 우리 교재 구성의 원칙입니다. 세 가지의 방법입니다. 첫 번째는 전략적 사고죠. 무턱대고 노력만 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출제자의 사고의 궤적을 쫓는 그런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가 뭐였죠? 효율성입니다. 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고 해서 노출량을 극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바로 효율성입니다. 세 번째는 공부를 하기는 하지만 인강을 듣지만 정보가 산발적으로 흩어져서 점수로 직결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들을 철저하게 지양합니다. 반드시 제가 압축, 응축을 해드려서 여러분의 지식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실무에서 당당히 활용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반드시. 우리 OT를 통해서 무역영어 전반에 대한 우리 성격이나 취지 그리고 합격 전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무역영어 수업의 전체적인 그 과정의 개괄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빠르게 이제 합격시킬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뭐 여타의 강의들은 기존에 그랬습니다. 무역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무역의 성격에 대해서 논하는 그런 수업부터 진행을 했다면 저는 그 해겔의 변증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시적으로 보는 부분도 있고 미시적으로 보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크게도 보시고
디테일하게도 보시는 그런 수험의 준비가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수업에 앞서서 전체적으로 무역 영어, 무역의 메커니즘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고 들어가면 내가 공부를 할 때 내가 어느 곳에 놓여 있는지를 정확하게 인식하시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실하게 오늘 이해하시게 될 겁니다. 비전공자분들도요. 오늘 수업만 잘 들으시면 반전문가가 되십니다.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역 영어란 것이 어떤 것인지는 이미 아십니다. 그래서 무역에 대한 이론도 철저하게 공부하셔야 되고 일반 영어가 혼재되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말 제가 차별화된 준비로 꼼꼼한 해석, 문법 정리, 시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 출제 의도를 간파, 모든 걸 다 해드릴 겁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 안에. 그리고 국가공인 무역 영어는요. 난이도가 매년 상승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생각하셔서 제가 전달드린 부분은 최대한 받아들이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강의 진행은요. 수험생 입장을 최대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일반 기업이나 어떤 유관기관에 가서 강의를 하다 보면요. 제가 최대한 이제 쉬운 용어로 사용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분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어렵게 강의를 하면 그분들도 호응이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쉬운 영어로 역지사지의 마음으로 제가 전달자의 입장에 있지만 그분들이 충분히 수용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전달드리겠습니다. 우리 20세기 미국의 언론인이자 우리 정치인인 다니엘 웹스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유명한 얘기를 했는데요. 신이 나에게서 모든 능력을 다 빼앗아 간다면 그리고 단 하나의 능력을 선택하라 하신다면 나는 이 능력을 선택하겠다. 그것은 바로 소통과 교감의 능력입니다. 왜냐하면 이 능력만 있다면 나머지 빼앗긴 능력들을 모두 다 되찾아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려운 과정이지만 중간에 여러분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에게 소통해 주십시오. 제가 깔끔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무역의 비전공자분들이 대부분이세요. 특히 이제 고등학생분들도 우리 강의를 들으시는 분이 있으실 텐데 그런 부분들까지 제가 고려해서 실무 지식에 충분히 할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역 절차라든가 기본적인 용어 오늘 수업만 또 잘 들으시면 제가 가장 중요한 용어들을 오늘 전달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무역의 개념부터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실질적으로 시험에 필요한 것들을 빠르게 습득하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무역 마인드 빠르게 확립한다라는 부분을 강조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대부분 출제에 해당하는 국제 법리가 있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국제 협약이나 국제 규칙이 있거든요. 우리 시험에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것들을 제가 일목요연, 간결,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무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로 작용하는 모호한 개념들이 있죠. 사고의 진척을 방해하는 개념들. 제가 깔끔하게 해소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역 영어의 구성과 범위. 여기서부터 여러분들께서 입 밖으로 내시면서 같이 암기를 좀 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거시적으로 봐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도대체 무역 영어는 얼만큼을 공부해야 되느냐, 그 범위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자문을 하셔야 될 텐데요. 첫 번째, 무역의 서신입니다. 정말 쉽거든요. 그냥 편지입니다. 우리 무역을 하는 수출상과 수입상이 의사표시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출상은 선적을 언제까지 하겠다. 수입상은 언제까지 대금 지급하겠다. 이런 의사표시들이 서신으로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메일로 올 수도 있고 팩스로 올 수도 있고 우리는 정형화된 편지의 폼을 통해서 공부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서신이란 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당사자가 나누는 그냥 의사소통 편지 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무역 서신이 우리 시험의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순서 배열이라든가 문법 문제도 다수 출제가 됩니다. 두 번째, 무역 서류. 이 무역 서류부터 신경을 좀 쓰셔야 되는데요. 우리 무역의 3대 서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오늘 암기하실 겁니다. 이 무역의 3대 서류는 첫 번째, 상업송장이라는 겁니다. 이 상업송장은 인보이스라고도 합니다. 어떤 것이냐면요. 여러분 아주 낯설 수 있어요. 우리가 어느 조직이나 어떤 상황에 처음으로 맞닥뜨리게 되면 대부분 생소하죠. 예, 그런 생소함을 제가 충분히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반복적으로 필요하다면 5번, 6번, 10번까지도 반복해 드리겠습니다. 이 상업송장은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서류입니다. 넘버 원. 어떤 것이다? 수출상이 수입상에게 전달하는 물품에 대한 명세서입니다. 가격서입니다. 내가 이런 물품을 이런 명세로, 이런 수량으로, 이런 가격으로 당신에게 보내겠다. 이 서류를 시작으로 해서 나머지가 다 생성됩니다. 그래서 넘버 원의 서류. 이 세 가지 서류가요. 무역의 3대 서류입니다. 우리 시험의 그냥 끝입니다. 이게. 오늘 이것만 암기하셔도 여러분들은 아주 편안한 마음으로 준비하실 수가 있죠. 두 번째는 운송 서류입니다. 우리 무역이라는 것이 격지자 간에 존재합니다. 해외에 존재하는 당사자에게 물건을 인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외 운송이 필수적이겠죠. 그래서 그 운송, 그때 운송 서류가 나옵니다. 운송 서류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BL입니다. BL. 지금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BL. 제가 운송 서류를 지금 깔끔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우리가 택배로 어떤 물품을 보내고자 합니다. 그러면 택배 회사에 전화를 하죠. 그러면 택배하시는 분들이 집으로 방문을 합니다. 그리고 제 물건을 수령해 가시면서 우리 운송장 하나를 끓여주시거든요. 계산서 같은 거 하나 주잖아요. 한 장짜리. 네, 그게 바로 BL입니다. 근데 BL은 택배 회사에서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한진해운이라든가 우리 현대해상 같은 선박회사가 수출상에게 주는 서류입니다. 그것이 뭐다? BL이다. 여러분 따라해 보실게요. BL이 뭐다? 가장 중요한 서류. 우리 무역 영어에서 거의 넘버원의 단어, BL. 저 BL은요, 한진해운 같은 선박회사가 수출상에게 수출 물품을 운송하기 위해서 수령했다라는 취지로 발급하는 운송계약의 증거입니다. 네, 암기하세요. 누가 누구에게 준다? 해운회사가 수출상에게, 택배회사가 나한테 주는 서류처럼.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 BL은 또 왜 중요하냐면요. 무역에서 이 BL 때문에 무역의 메커니즘이 돌아가요. 왜냐하면 BL이 없으면 수입상은 물건을 못 찾습니다. 네, 그걸 담보로 해서 수출상은 대금을 받아낼 수 있어요. 너 대금 안 줘? 그러나 BL 안 줘. 이렇게 흘러가거든요, 무역이. 네, 수입상이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만 BL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권리증권입니다. 그래서 사고 팔 수도 있다. 다른 제3자가 BL의 권리를. 그럼 물품의 권리를 제3자가 살 수도 있는 거죠. 매수인 아닌, 수입상 아닌 사람이. 그런 아주 독특한 서류가 BL이다. 오늘 이것도 아셨어요. 첫 시간부터. 네, 그리고 보험 서류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런 경우죠. 우리 해외에 있는 당사자에게 운송이 돼서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운송 과정 중에 물건이 사라질 수 있죠. 그걸 멸실됐다고 표현합니다. 사라지는 걸 뭐라고 한다? 멸실. 그리고 망가질 수가 있습니다. 일부가. 그걸 손상됐다고 합니다. 운송 중 물품의 멸실 손상의 위험으로부터 회피하기 위해서 보험회사와 보험 가입을 합니다. 우리가 암보험 들듯이. 아주 쉽죠. 그게 그때 발행되는 서류가 보험서류입니다. 끝났습니다. 이게 무역의 3대 서류입니다. 여러분 저랑 같이 따라해 보세요. 첫 번째 상업송장, 인보이스. 두 번째 운송서류. 특히 운송서류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BL. 그리고 세 번째 보험서류. 네, 이게 정형화된 폼을 갖고 있습니다. 이 서류들이. 그 형식을 물어봅니다. 우리 시험에서. 영어로. 그리고 우리 무역 실무 시험에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을 한글로써 물어봅니다. 그래서 양자 대비를 다 하셔야 된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벌써 여러분 아신 거예요. 인보이스 아셨죠? BL 아셨죠? 세 번째, 국제협약과 규칙입니다. 이제 여기서 많은 분들이 고생을 하시는데요. 이제 저와 함께 하시는 분들은 빠르게 해결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교재에 보시면 이렇게 해석을 좀 편하게 해석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분절해서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여러분을 이제 고려해서 한 작업들이니까 여러분들은 편하게 공부하시면 돼요. 그리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리죠. 하나씩 보시면요. 이 세 가지의 우리 국제 규정이라고 합니다. 법리. 우리 시험의 그냥 탑입니다. 이 세 가지. 지금 여러분이 외우시면 더 좋고요. 그냥 익숙하게만 만들어 두실게요. 첫 번째가 CISG라는 게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CISG. 저랑 같이 하셔야 돼요. CISG. 이게 어떤 것의 약어인데요. 그냥 그것까지는 아실 필요 없고 비엔나 협약이라고 합니다. 비엔나 협약. 그래서 유엔에서 만든 우리 물품 매매에 관한
통일법입니다. 이 CISG가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우리 시험에 거의 가장 많이 나옵니다. 두 번째가 인코텀즈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코텀즈. 이 세 개가 나온다고요, 시험에서. 인코텀즈는 이런 겁니다. 우리 무역은요, 수백 년 동안 해오면서 당사자 간에 일정한 관습과 관행이 생겼습니다. 무역을 함에 있어서 하나의 예가 이겁니다. 수출상이 수출궁에 선박에 물건을 이렇게 적재하는 그 순간 이 수출상의 의무가 끝나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걸 영어로 알파벳 3개로 표현했습니다. 몇백 년 동안 써온 조건입니다. 이걸 FOB 조건이라고 합니다. 알파벳 3개죠? 네, FOB 조건. 네, 그래서 기존에 써왔던 그 관행들을 이렇게 알파벳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냥 이걸 조건으로 만들어냈어요. 당사자들이. 왜? 건건마다 이런 부분들을 일일이 계약서에 나열하는 게 번잡하죠. 그래서 FOB 하면 알아듣습니다. 아, FOB구나. 그러면 수출상이 수출국의 본선에 물품을 적재하는 그 순간 인도의 의무가 완료가 되는 거구나. 여기까지는 다 수출상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 운송이 시작됐어요. 수입국까지 가는 그 과정 중에 비용이나 위험은 누가 부담하겠습니까? 여기서부터는 다 수입상이 부담하는 겁니다. 그걸 FOB라고 해요. 근데 이러한 것을 정형거래 조건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여러분 알아두셔야 됩니다. 정형거래 조건. 근데 이 정형거래 조건이 우리 무역 영어에서 총 11가지입니다. FOB 포함해서. 암기해 두세요. FOB가 대표적인 예죠. 가장 오래된 조건입니다. 네. 어디까지다? 수출국의 본선에 물품을 적재해주는 그 순간 수출상의 인도 의무가 마무리되는 조건이다.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뒤부터는 다 수입상의 몫이다. 물품에 대한 멸실 위험도 그리고 운송도. 쉽죠?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FOB가 400년 동안 써오는 과정 중에 시간이 지나면서 또 장소별로 미국에서 쓰는 FOB와 유럽에서 쓰는 FOB가 의미가 달라지기 시작해요. 그냥 당사자 편의대로 마구 변질을 시킨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무역거래에서 혼선이 생긴 겁니다. 오해가 생기고 가만 볼 수 없겠다. 그래서 ICC라는 국제단체에서 FOB 조건은 이렇게만 해석을 하렴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정형거래 조건을 그냥 이렇게만 무조건 해석하라고 정한 규칙이 인코텀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요거 쓰시면 인코텀즈라는 것이 뭐다? 정형거래 조건이 아니에요. 정형거래 조건의 통일된 해석 규칙입니다. FOB는 무조건 이거야. 이렇게만 받아들여 라고 한 것이 인코텀즈입니다. 어렵지 않죠? 제가 다시 설명드립니다. 당사자가 사용해온 국제 관행, 이 3단어짜리 국제 관행을 다르게 해석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만 받아들여라 라는 취지의 규정 11가지는 저와 함께 말끔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어려움 없이. 그리고 UCP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수출상이 물품을 인도하면 반대에 있는 매수인은 쌍무계약. 그래서 양쪽의 의무가 발생하죠. 매수인은 반드시 대금을 결제해야 됩니다. 돈을 줘야 된다는 얘기죠. 돈 줄 때 우리 무역 환경에서 가장 많이 사용됐던 기존에, 지금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용어도 좀 기억하세요. 신용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다 보실 거예요. 신용장이라는. 이 신용장은 어려운 게 아니고요. LC라고도 합니다. 영어로. LC. 저건 BL, 이건 LC. LC는 대금을 결제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 방법을 당사자들이 멋대로 하면 안 되겠죠. 은행도. 그래서 이 LC를 거래함에 있어서 필요한 요건들이 규정되어 있는 국제 규칙이 있습니다. 그게 UCP예요. UCP. 한번 따라해 보세요. UCP는 신용장, 즉 LC 통일 규칙입니다. 이렇게 신용장을 운용해라. 아시겠죠? 네, 그럼 다시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암기하셔야 돼요.
네,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지금 CISG 뭐다? 유엔이 만든 물품 매매, 당사자가 매매할 때 권리 의무를 규정하는 매매법이다. 통일법. 이 두 개는요. 규칙 수준입니다. 규칙과 법이 어떻게 다른지는 제 수강생들은 이제 인식하게 될 거예요. 네. 그래서 인코텀즈와 UCP는 규칙인데 이건 FOB와 같은 역사적으로 오래된 규칙들을 하나로 해석하라는 해석 규칙이고 UCP는 신용장이라는 LC라는 거래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가 적용해야 될 규칙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결제 관련된 규칙이죠. 아주 쉽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판서를 하시고 교재에도 있지만 그래도 다시 한번 노트하시고 입으로 발언하시면서 암기하시는 게 있습니다. 좋습니다. 어떤 분들은 무역영어를 공부하는데 도대체 무엇을 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수업을 쫓아오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저 아닌 다른 어떤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근데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정확하게 타겟을 정해야 됩니다. 아, 이거구나. 이거 공부하면 되는구나. 라고 아시면 그냥 게임 끝나는 거예요. 무조건 합격하십니다. 다음, 이것도요. 제 수강생분들은 먼저 하셔야 돼요. 이게 비전공자분들, 특히 무역 전공자분들도 다 이제 기억에서 없어졌을 부분인데요. 무역이라는 것이 이런 메커니즘으로 운영됩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국내 거래랑 똑같습니다. 근데 이것만 한 번만 보시면 아주 이 무역에 대한 원리가 이해가 됩니다. 자, 보세요. 무역계약은 성립과정, 이행과정, 종료과정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수출상 있죠? 수출상을 셀러라고 합니다. 매매계약에서는 엑스포터라고도 하고 셀러라고도 합니다. 추후에 5가지의 용어로 이게 달라집니다. 셀러가. 그거는 수업을 마무리하시면 자연스럽게 이제 얻어 가실 거예요. 셀러가 바이어와 계약을 했습니다. 수입상이죠.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가 있겠죠. 이 사람이 누군지 조사도 해야 되고 과연 내 물건을 우리 수입해 가서 잘 판매하고 실적을 낼 수 있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조사할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성립 과정에서 필요한 절차라고 합니다. 거래처를 조사하고 해외 시장을 조사하는 등등의 어떤 행위, 이게 성립 과정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매매 계약이 체결이 되었습니다. 예, 그걸 영어로 자, formation이라고 합니다. 매매 계약이 성립됐다. 근데 성립이라는 말은 사실 법리적인 용어입니다. 우리 실무에서 계약이 성립됐어 이런 말 안 하죠. 계약이 체결됐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conclusion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죠. 그러나 두 개 다 아셔야 됩니다. formation과 conclusion. 그리고 좀 잘 따라오고 계시죠? 두 번째, 계약이 성립되고 나면 셀러는 어떤 의무가 있습니까? 물품을 인도해야 되겠죠? 네, 인도. 전달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운송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응해서 바이어는 무엇을 합니까? 돈을 줘야죠. 결제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물건이 인도되는 과정 중에 멸실되거나 손상될 수 있는 경우 무엇으로 위험을 회피한다? 네, 대답하셔야죠. 뭡니까? 그쵸, 보험이죠. 보험을 부과합니다. 이 세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이행 과정이라고 합니다. 정말 쉽죠? 네, 이렇게. 그래서 이행 과정을 영어로 뭐라고 합니까? 무역 용어니까 perform, 그리고 carry out, execute 이렇게 말합니다. perform, 이행한다, carry out, 수행한다, execute, 실행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정말 쉽죠? 셀러가요, 온전히 계약과 합치되는 물품을 보냈습니다. 바이어도 그에 대응해서 대금을 지급했습니다. 그러면 깨끗하게 무역 계약은 마무리되는 거예요. 그 계약의 효력이 소멸됩니다. 그래서 터미네이션입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도 있어요. 셀러가 계약과 다른 불합치한 물품을 보내는 거죠. 뭐 돌멩이 보내요. 핸드폰 보낸다고 해놓고. 그리고 이럴 수도 있어. 10,000피스 보내기로 하고 1,000피스만 보내는 거죠. 그럼 불완전 이행이죠. 미이행을 한다거나 불완전 이행을 한다거나 하면 계약에 하자가 생깁니다. 그럼 피해를 입은 당사자는 구제권이라는 것을 갖게 됩니다. 구제권. 그리고 당사자들이 다툼을 갖겠죠.
서로. 그래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바로 소송이라는 행위랍니다. 그죠? 근데 소송이라는 것은 여러분도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번잡한 과정이 뒤따릅니다. 비용도 그렇고 시간도 3심까지 있기 때문에 정말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무역에서는 이 상사중재라는 개념이 독보적으로 많이 사용됩니다. 상사중재. 이거는 법원의 판사에게 판결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선임한 중재인이 내놓는 중재안에 이들이 그냥 절대적으로 한 번에 복종을 하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래서 1심으로 끝나버려요. 비용도 시간도 단축이 되겠죠. 그래서 이 상사중재라는 개념을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되고 시험에 많이 나옵니다. 이걸 무슨 과정이라고 한다? 우리 종료 과정이라고 합니다. 어려운 부분 하나도 없죠. 여러분 보세요. 첫 번째, 성립 과정, 그리고 인도와 결제, 보험의 이행 과정, 그리고 소송과 상사중재가 뒤따르는 종료의 과정. 이렇게 이해하시면 무역계약이 처음과 끝 다 마무리되신 겁니다. 제가 핵심 표현들만 알려드린 게 아니라 이게 본질이에요. 그러면 이 목차대로 앞으로 교재를 통해서 디테일하게 공부하시면 뭐 전문가 되시는 거죠. 이렇게 거시적으로 숲을 보시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네, 저의 수업의 방향입니다. 이게. 네, 아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립 과정에서 필요한 법 규정들이 또 시험에 나온다고 했죠. 네, 법 규정. 이렇게 실무 내용만 나오지 않고 법 규정이 압도적으로 많이 나온다. 그래서 CISG가 나옵니다. CISG는 뭐였다? 유엔이 만든 물품 매매에 관한 통일법이다. 그래서 성립 과정의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1조부터 24조까지. 그리고 인코텀즈는 뭡니까? 성립 계약서에 쓰겠죠. FOB 조건으로 하자. 그럼 그 FOB가 계약서에 이렇게 준거 문헌으로 삽입이 됩니다. 예, 그래서 성립 과정에서 필요한 규정 2가지. 그리고 이행 과정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지금은 모르셔도 됩니다. 요거는 아까 별표 치셨으니까 아셔야 되고요. UCP. UCP는 뭐였다? 신용장에 관련된 LC와 관련된 통일 규칙이다. URC도요. 참 생소하죠. 어떤 환경에, 낯선 환경에 낯선 용어를 보면 참 처음엔 어렵습니다. 그런데 반복적으로 제가 해드리니까 여러분들이 추후에는 아주 뭐 깔끔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URC는 결제에서 사용되는 추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별표까지는 필요 없고요. 추심에 관련된 결제 규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헤이그와 H 2개 있죠? 이 2개는 운송에 관련된 겁니다. 이 2개는 운송. 한번 따라해 보실게요. 헤이그, 함부르크, MT, CMI. 이걸 지금 외우시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익숙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외우실 건 이 3개예요. UCP, CISG, 인코텀즈. 그리고 MIA, ICC. 이건요. 보험에 관련된 규정입니다. 이 2개는. 네. 지금 외우실 필요 없으세요. 그리고 종료 과정에는 CISG가 다시 또 적용됩니다. 그럼 CISG는 성립 과정에서도 우리가 등장하고 종료 과정에 당사자의 어떤 구제권이라든가 권리 의무 관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후반부에.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고 뉴욕 협약이라는 것은 소송과 비견되는 그 상사중재라는 어떤 무역의 특수한 해결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죠. 뉴욕 협약은 뭐다? 상사중재. 뉴욕 협약은 상사중재. 이러면 여러분 다 아신 거예요, 이제. 무역계약의 전체 개괄. 예, 이제 전문가세요. 무역계약은 어떻게 일어난다? 당사자가 물건을 판매하겠다라는 계약 체결, 성립, 그리고 그것에 대한 3가지 이행 과정, 그리고 종료 시 발생할 수 있는 소송이나 상사중재. 됐죠? 그리고 그때 필요한 우리가 법 규정, 성립 과정에서는 CISG, 유엔의 통일법, 인코텀즈, 정형거래 조건 해석을 위한 통일규칙, 그리고 결제 과정에 필요한 UCP. 이것만 오늘 암기하세요.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 암기하시기 힘드시니까. 네, 이렇게만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여러분이 또 아셔야 될 것이 무역을 이제 시작한다라고 하면 이건 빨리 정리하시고 가셔야 됩니다. 머릿속에. 디테일한 내용은 추후에 보시고요.
성립 과정에서 이 셀러가 바이어와 어떻게 계약이 체결되는지를 여러분들께서는 좀 아셔야 됩니다. 처음에 셀러는 바이어를 물색합니다. 내가 이 리모컨을 판매하고 싶은데 어느 시장에 팔아야 될까? 그러니까 목적 시장을 미국으로 할까? 유럽으로 할까? 이렇게 수익을 극대화하며 위험과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목적 시장을 찾는 행위. 그걸 해외 시장 조사라고 합니다. 영어 한번 보세요. overseas가 해외란 뜻이죠. market, 시장이란 뜻입니다. research는 조사입니다. 이게요, 여러분 순서 문제로 나와요.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해외 시장 조사. 뭐 어려운 게 전혀 아닙니다. 자, 보시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여기 한국에 있는 당사자가 미국에 있는 수입상을 목적 시장은 이제 미국으로 정하고 찾는 거죠. 두 번째가 목적 시장이 미국으로 결정이 됐다면 유망한 거래처를 또 찾습니다. 뭐 탐이라는 미국의 수입상을 찾을 수 있겠죠. 그걸 거래처 선정이라고 합니다. 내 제품을 우리 수입해 가서 우리 그 미국 시장에서 아주 유능하게 판매할 수 있는 그런 거래처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자에게 거래 제의를 합니다. 저와 거래하시죠. 저는 한국에 있는 리모컨을 판매하는 수출상입니다. 라는 소개와 함께. 그러면 그 거래 제의를 받은 탐은, 미국의 탐은 물품에 대한 관심이 있거나 수입의 의사가 있는 경우 상품 조회를 합니다. 4번에. 상품 조회를 하는데요. 인콰이어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기쁜 마음으로 회신하겠죠? 국내의 수출상은. 그래서 그걸 인콰이어리에 대한 리플라이가 일어납니다. 답변을 해주죠. 그러면서 뭐 카탈로그라든가 아니면 가격표 같은 것들을 이 과정에서 제시하게 됩니다. 그리고 5번째, 이 과정까지 오면 거의 계약이 체결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계약을 체결하기 앞서서 당사자가 서로 어떤 자인지 알아야 되겠죠?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그래서 신용조회라는 걸 합니다. 신용조회라는 것은 3C라는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냥 지금 추후에 이거 자세히 할 거거든요. 여러분 오늘 이 정도 개념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3C는 3가지의 C를 조사합니다. 첫 번째가 캐릭터입니다. 그냥 들어만 두세요. 캐릭터. 이 탐이 과거에 물건만 받고 대금 지급을 회피한 이력이 없는지, 즉 불성실한 수입상이 아닌지, 도덕적인 부분에 문제가 없는지, 채무 변제 열의가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조사합니다. 그게 캐릭터입니다. 두 번째는 캐피털입니다, 여러분. 캐피털은 우리가 이 탐에 대한 어떤 자본에 대한 조사겠죠. 그래서 부채가 너무 크진 않는지, 부도 위험은 없는지 그런 조사를 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우리 캐파서티라고 하는데요. 이 탐이 과연 내 물건을 가져가서 아주 유능하게 판매를 해낼지 그 영업 능력이라든가 판매 실적 같은 것들을 조사합니다. 네, 그래서 3C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드렸고요. 여기까지 오면 이제 계약은 거의 성립될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도달합니다. 그리고 당사자들은 청약이라는 행위를 합니다. 이 청약은요, 뭐 셀러가 할 수도 있고요. 판매하겠다라는 취지로, 바이어가 구입하겠다라는 취지로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는 셀러가 한다라는 취지로 생각하시고요. 이 용어가 중요합니다. offer, 청약. 청약이 가장 중요한 법률적인 행위거든요. 셀러가 바이어에게 바라는 계약을 성립시키고자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입니다. 확정적 의사표시. 벌써 조금 어려워지죠, 여러분? 셀러가 바이어에게 전달하는 계약을 성립시키겠다라는 어떤 의사표시. 그러면 이것을 받은 바이어가 깨끗하게 인정을 하는 거죠. 아, 어떠한 일말의 수정이나 변경 없이 받아들이겠습니다 라고 하면 일단 승낙이라는 행위가 일어납니다. 지금 첫 번째, 청약이라는 행위를 합니다. 셀러가 바이어에게. 그거를 offer라고 합니다. offer. 네, 그럼 승낙이라는 것은 acceptance입니다. 어떠한 일말의 변경 없이 그대로 경상의 원칙이라고 하거든요. 다 이런 것도 들어두셔야 됩니다. 거울처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이 셀러가 보낸 청약서 안에는 이런 게 담겨 있습니다. 이런 물품을 이런 명세로 이런 가격으로 보내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였을 때 승낙이 이루어졌을 때 본 계약은 우리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실 것은 매매 계약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청약에 따른 승낙이 있을 때 법률적 시점입니다. 승낙이 있을 때 당해 계약은 성립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복습하겠습니다. 나중에 디테일하게 배우실 텐데요. 첫 번째 해외 시장 조사를 합니다. 목적 시장을 찾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목적 시장이 결정됐다면 유망한 거래처를 선정하고 그자에게 거래 제의를 합니다. 우리 물건을 수출하겠다라는 취지로. 그래서 확정적 의사표시인 청약을 전달한다. 그리고 그에 대해서 우리가 승낙을 하게 되면 매매 계약이 체결됩니다. 그런데 당사자가 바로 승낙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몇 번의 거절도 하고 가격 변경이라든가 선적 변경 등이 오갑니다. 네, 그런 다수의 과정들은 이제 나중에 디테일하게 배울 테지만 여러분들께서는 이러한 메커니즘이다라고 인식을 오늘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 과정까지 보시고 나서 당사자는 계약을 성립하는 시점에 우리 조건을 합의하게 됩니다. 조건. 어떤 조건이냐면요. 물품에 대한 조건을 합의하겠죠. 셀러와 바이어는. 이것도 여러분 오늘 암기하시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주요 조건. 셀러 입장에서 그리고 바이어 입장에서 필요한 조건들입니다. 특히 바이어가요. 나는 이 정도 수준의 리모컨은 필요해. 저품질 아니라 고품질의 이 정도 퀄리티는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품질에 대한 어떤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정도 수량은 필요해. 수량에 대한 합의를 합니다. 그리고 가격 조건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이제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게 하나 이겁니다. 가격 조건은 정말로 US 달러로 얼마, 뭐 호주 달러로 얼마, 홍콩 달러로 얼마, 정말 돈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가격 조건은 말 그대로. 그리고 페이먼트 결제 조건은요.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결제 방법을 신용장으로 할 것이냐, 추심이라는 행위로 할 것이냐, 아니면 뭐 송금으로 할 것이냐 등등 결제의 방법, 신용장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논하게 됩니다. 양자가. 그리고 패킹, 어떤 컨디션으로 포장을 해서 보낼 것이냐. 네, 그리고 선적은 언제까지, 또 그리고 뭐 분할해서 보낼 것인가, 한 번에 다 보낼 것인가,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자가 합의합니다. 그리고 보험은 누가 우리 부보할 것인가, 셀러가 부보할 것인가, 바이어가 부보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양자가 의견을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요. 자, 보시겠습니다. QQPPPSI 앞 글자를 따셔가지고요. 여러분들이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자, 주요 조건은 뭐다? QQPPPSI 이렇게 암기를 해두시면요. 이제 주요 조건에 대한 내용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깔끔하게 좀 머리에 담고 가시겠습니다. 네, 무역계약의 전체적인 개괄 보셨죠? 성립, 이행, 종료. 그리고 성립 과정에서 우리가 어떤 절차가 있었죠? 절차. 양자가 계약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절차. 우리 해외시장 조사, 거래처 선정, 그리고 거래 제의와 그에 따른 상대방의 우리 상품 조회, 그리고 회신, 그리고 신용 조회, 그리고 제일 중요한 청약이라는 법률 행위, 그리고 승낙이라는 행위. 이것으로 계약은 바로 성립됩니다. 그리고 양자는 주요 조건에 대해서 합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 주요 조건이 뭐였다? QQPPPSI. 네, 그렇게 쉽습니다. 그리고 정형거래 조건은 뭡니까? FOB, 그것만 생각하세요. 일단은 첫 시간이니까. FOB. 어디까지 셀러가 해야 되느냐? 네, 수출국에 있는 배 위까지만 선적해주면 끝. 네, 그런 것들이 11개가 있다. 그런 규정들이 어디에 있다? CISG와 인코텀즈에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우리 본 수업, 1강의 수업들은 여러분이 이해가 되셨습니다. 네, 이 정도만 아셔도 이제 거시적으로 여러분들께서 전체 무역에 대한 조망은 하실 수 있는 시간이 됐을 것 같고요. 앞으로 제가 더 짜임새 있게 그리고 여러분들 필요한 내용들을 적재적소에 빠르게 전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순간을 지배하는 사람이 우리 인생을 지배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달드리는 부분들을 순간순간 몰입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뭐 다 암기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필요한 부분만 그냥 익숙하게 만드는 시간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뒤이어서 빠르게 중요한 내용들 잡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